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김종배 씨랑 방송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야가 합의안을 냈습니다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먼저 합의안 내용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. 일단 그 8월 19일 날 여야 원내대표 간의 2차 합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당복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때 그러니까 유족의 그 사전 동의를 받는다. 예. 이 2차 합의는 유효하다고 확인을 했고요. 예.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그 특검 후보 2명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추천하기까지의 과정인데, 예. 여기서 그 여야가 사전 합의를 하지만 유족의 참여가 보장이 안 됐습니다. 그거는 추후 논의한다. 이렇게 예. 그러니까 뒤로 밀어놨고요. 예.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10월 말까지 유병헌법, 정부 조직법과 함께 처리한다. 이렇게 일정도 제시를 했습니다. 예, 예. 그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위원회에 올린다 이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 그 추천위원회는 그 4명 가운데서 2명을 선임하는 거고, 그죠? 네네. 그런데 그 여야가 합의할 때 유가족들의 참여는 앞으로 논의한다 이거죠? 예, 추후 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예. 그 가족대책위가 반대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까? 뭐죠? 그렇습니다. 지금 이 가족대책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책 중립성을 띠고 있는 인사가 과연 특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.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그 가족대책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. 예. 그러니까 그저께 그 여야 원내대표하고 유족대표 3자 회동, 1차, 3자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뒤에 전명선 위원장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해지기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특검 후보 추천할 때 유족이 참여하는 것, 이건 확실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. 예, 예.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분명히 그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. 어허.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예. 결과적으로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. 그 유족을 그러니까 제치고 여야끼리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. 예, 예. 그 추후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추후 논의를 해서 유족의 입장이 반영이 되겠느냐. 여기에 강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예. 분명히 유족의 참여 보장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빠졌다는 것은 확실히 좀 배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. 네네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야당이 유족과 사전 협의 없이 여당하고 4명의 합의할 수 있을까요? 사전 협의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역으로 보면은 또, 그러니까 어제 그 최종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. 또 꼭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유족 대표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유족들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합의를 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유족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끼리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예. 유족의 뜻이 100%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. 예, 예. 유족은 이걸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우려하고 있다. 즉 그렇죠. 야당도 못 믿겠다는 거군요.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야당은 아마 속내로는 우리가 여당과 협의할 때 유족하고 먼저 협의해서 유족이 동의하는 4명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? 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. 예. 근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러면 최종 합의는 유족의 뜻을 100% 반영을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바로 여기서 현실과 그러니까 논리 간의 간극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. 예. 새누리당은 지난 1차, 2차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됐으니 이제 그냥 국회 정상화로 무조건 가자 이런 것일 거고. 네. 중요한 건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유족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죠? 어제 이제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상황 논리를 아마 많이 편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. 이 선에서 합의를 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. 예. 그 최종 합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족의 뜻에서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런 반대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경우가 극히 적은 걸로. 예. 제가 전해듣기로는 딱 3명의 의원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는데 예.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결국은 상황 논리가 득세를 하면서 애당초의 원칙 이거는 일정하게 뒤로 물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는 유족들을 그냥 계속 설득하자 이런 게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.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유족들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설득될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.
그래서 유족 같은 경우는 그 우리를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제끼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. 예.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. 예. 네. 그리고 정부 조직법과 이른바 유병헌법 여기도 쟁점이 많이 있잖아요. 10월 한 달 동안 내용적으로 논의가 또 돼야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쟁점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예. 문제는 그 법률 하나하나의 쟁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패키지로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이 패키지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중에 하나만 협상이 삐끗하면 나머지도 패키지로 무산이 된다라고 하는 또 이걸 깔고 있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정부 조직법 협상을 했는데 이것이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.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도 처리를 못한다.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. 10월 말에 정말로 이 세 가지 법률안이 일괄 처리될 수 있을지 유족의 반대라고 하는 측면 외에도 다른 변수도 있다. 또 협상 과정에 또 이 복병이 있기 때문에 10월 말 가서 정말로 어제 최종 합의가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.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.